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를 친누나로 속였다가 펜션에서 딱 걸린 이등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리돌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리돌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승우, 2000땡 군번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내 군생활을 짧게 소개하자면 중형 차량 운전병으로 들어가 사단 제설차, 위성칼을 몰며 특급전사, 급속행군, 사격 만발을 달성. 모든 계급을 조기 진급하여 병장만 8개월 복무했고 대대장님의 눈에 들어 1호차 운전병으로 뽑혔다. 1호차는 특별 취급을 받기에 지휘관의 지시나 허가가 있을 시 간부 비선탑 상태로 운전병 혼자 운행이 가능했다. 게다가 1호차 운전병은 대대장님의 기분, 스케줄, 이동 경로 등을 항시 파악하고 있었기에 간부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었다. 병장을 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주말, 갑자기 당직사령님께서 나를 급히 호출하셨다. 승우야, 땡땡 펜션에서 민석이 잡아라. 예? 민석이 김민석 말입니까? 이번 편의 주인공 김민석 이병. 우리 부대 규정상 이등병은 가족이 면회를 와야만 외박이 가능했는데 김민석 이병은 가족 외에는 면회도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친누나로 속여서 면회를 했다가 신분증에 성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들이 면회 끝난 후 추궁하자 결국 친누나가 아니라고 자백한 전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참 별난 놈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고를 친 것.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여자친구와 함께 외박을 나가고 싶었던 김민석은 계속 자신의 맞선 힘인 박일병을 졸라댔다. 박일병은 김민석이 자주 울고 우울해하기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정. 여자친구와 외박을 나갈 수 있게 작전을 꾸미게 된다. 주말에 가족이 부대 근처로 오시는데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 오실 것 같다고 설정. 오전에 박일병이 김민석 이병을 데리고 함께 외박을 나간 후 밥도 사주고 가족에게 책임지고 인계하겠다며 소대원과 분대장에게 흡수했다. 둘을 믿은 분대장은 당시 소대장님과 꽤 친했기에 외박 허가를 부탁했고 소대장님이 중대장님께 보고하여 어렵게 외박 승인이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외박 당일, 여자친구에게 김민석을 인계한 박일병은 시내로 향했고 김민석과 여자친구는 근처 펜션으로 가게 된다. 이등병은 외박 중에도 2-3시간 간격으로 부대에 보고해야 했는데 김민석이 펜션에 도착했다는 것이 첫 보고. 3시간 후 두 번째 보고 때 김민석은 펜션 사장님께 자신의 어머니인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민석이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 펜션은 가족 면회 때 부대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고 부대 간부들 대부분과 펜션을 이용한 일부 병사들이 사장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 이상함을 느낀 당직 부사관이 당직사관에게 전화를 인계. 이거 펜션 사장님 목소리 아니야? 하며 유도 질문을 시전. 결국 그 자리에서 전부 들통나버린 것이다. 지금 펜션에 대기시켜놨으니까 1호차 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나는 비상등을 켜고 펜션으로 갔다. 도착하자 백지장보다 더 하얀 얼굴의 민석이가 떨면서 서 있었고 옆에는 여자친구가 울고 있었다. 민석이는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경례를 한 후 죄송합니다, 김승우 병장님. 솔직히 황금 같은 주말 낮잠을 깨워서 짜증이 나긴 했지만 애가 너무 처량해 보였다. 화를 내기도 뭐해서 심드렁하게 차에 타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석이의 여자친구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닌가. 제발 우리 민석이 살려주세요. 처벌만은 제발요. 저기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 약속 안 해주시면 안 올 거예요. 제발 약속해 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민석이를 태워 부대로 복귀한 후 당직사령님에게 갔다. 저녁에 면담할 거니까 소대에 데려다 놔. 소대에 가니 맞선인 박일병은 이미 강제로 복귀하여 각 잡고 앉아있었고 내일 분대 외박이 잡혀있던 인원들은 박일병과 김민석 때문에 분대 외박이 취소되어 다들 사이버랑 광선을 쏘고 있었다. 그 후 박일병과 김민석 이병은 한 달 정도 엄청난 갈굼에 시달렸고 김민석의 경우 투명인간 취급까지 받게 된다. 내가 전역할 때까지 김민석은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갔고 주변에 꼭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나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마는 널 믿어준 소대원과 분대장, 소대장 뒤통수 치고 선임들 외박도 취소시키면서 그렇게 사랑을 쟁취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두 번째 이야기, 수색대 같은 펜션 사장님.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구로로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로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로로, 2002땡 군번으로 강원도에 있는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부대 주변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첩첩산중이었고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시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부대를 탈출할 수 있는 외박은 부대원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졌기에 나를 포함
동기 6명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외박을 신청했다. 외박 당일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흘러갔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재밌게 놀고 있었다. 평소 친하던 하사님 두 분도 동석하여 마셨고 21시경 주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있던 나를 제외한 모두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 이러다가 다 취해서 숙소도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에 슬슬 숙소로 가서 2차를 하자고 권했지만 모두 취했는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나 역시 몇 번 권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술을 마셨다. 그렇게 우린 23시 30분 정도에 술집을 나왔고 예약한 펜션으로 이동했다. 펜션 위치를 아는 2명이 앞장서서 숙소로 향했고 나를 포함한 4명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기들이 만취 상태인 걸 몰랐기에 앞선 2명만 잘 따라가면 모두 무사히 펜션에 도착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앞서간 2명과 우리 4명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고 앞에 동기 2명이 결국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우리가 밤 늦게까지 오지 않아 걱정됐던 펜션 사장님께서 차를 끌고 와주신 덕에 우리 4명은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다. 먼저 간 동기 2명이 숙소에 당연히 도착했겠거니 생각했는데 펜션에 도착해보니 그 2명이 없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30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동기 2명. 나를 제외한 3명은 만취해 펜션방에 엎어져 있었고 너무 불안해진 나는 펜션 사장님께 사정하여 사장님의 차를 타고 시내를 뺑뺑 돌며 동기 2명을 찾기 시작했다. 아 어떡하지? 간부에게 보고해야 하나? 아니야 분명 엄청나게 깨질 텐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차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새벽 1시의 시골 시내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었고 동기를 애타게 찾는 내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렇게 시내만 3바퀴 돌다가 펜션 사장님께서 함께 술 마시던 간부들 아직 술집에 있지. 일단 보고부터. 아직까지 술을 마시던 하사님 2명이 있는 술집으로 가 상황을 보고했다. 화들짝 놀란 하사님들도 함께 수색에 동행. 새벽 2시까지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진전이 없자 펜션 사장님께서는 시내가 아닌 샛길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자네는 나와 함께 샛길로 가보자고. 그렇게 샛길로 나와 강가 쪽 도로를 달리던 와중 강가 옆에 대자로 뻗어있는 사람 형태가 보였다. 사라진 동기 중 한 명이었다. 기쁜 마음에 차에서 뛰쳐나와 만취한 동기를 깨워 어디 갔었냐고 안도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동기 한 명이 안 보였던 것.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다. 괜히 강가 옆이라 불안하기도 했고 무심코 강 쪽을 쳐다봤는데 둥둥 떠있는 사람의 형태 같은 것이 보였다. 순간 사고가 멈춘 듯 머릿속이 얼어붙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 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전투화나 바지가 젖든 말든 강 깊숙이 위치한 그 형체를 향해 들어가는데 안돼! 가지마! 펜션 사장님의 사자후에 겨우 정신을 되찾았고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닌 바위였다. 나 역시 치기와 불안함에 정상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그러던 와중 사라진 동기 한 명을 하사 2분이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영회 간부 숙소 앞 쓰레기 버리는 곳 옆에서 쭈그려 자고 있었다고. 우여곡절 끝에 동기들을 다 찾아 펜션에 넣어둔 뒤 펜션 사장님께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사장님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껄껄 웃으시며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묶음을 꺼내어 내일 일어나면 마시라고 주셨다.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몇 시간이나 시내를 돌며 짜증 한 번 없이 함께 동기를 찾아주신 펜션 사장님에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행방불명됐던 동기는 어제 뭔 일 있었어? 그래도 몸성이 왔네? 라며 남의 속도 모르고 싱글벙글. 아우 패버릴라. 누구는 전투하다 적셔가며 찾아다니고 징계받을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구만. 부대에 복귀한 우리는 대차게 까였고 중대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다행히 징계는 받지 않았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주량 이상으로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